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 전문가 만두야십니다. 요번에 2023년도에 출시한 인텔 13세대 장착하고 나온 그램, 그리고 RTX 3050 장착하고 있는 그 그램 같이 간단하게 리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제품은 제가 제 돈 주고 구매를 했고요. 테스트 밸리를 통해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반납을 할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포트 구성 볼 수 있도록 할게요. HDMI 풀 사이즈 HDMI 있고요. 썬더볼트 C 타입 2개, 그리고 이어폰 잭이 있고요. 전면부 뭐 없고요. 반대쪽에 보시면 풀 사이즈 USB 그리고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 캔신락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바디죠. 플라스틱이 하지만 그래도 나름 고급진 바디를 장착을 하고 있고요. 자, 열어서 보시면은 최대 개방각이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의 최대 개방각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펙 잠깐 읊어드리면 우선 i5 1340p 들어가 있고요. RTX 3050 나름 외장 그래픽인데 TGP를 많이 떨어뜨린 제품이죠. 그리고 16기가 DDR5 램에 17인치 2560 그리고 1600 디스플레이 장착하고 있는 17인치 디스플레이, 그리고 256 SSD에 1.45kg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늘 해오던 방식대로 벤치마크 읽어드리고 장단점 띄워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선 패스마크 돌려봤습니다. 패스마크 돌려보니 CPU 점수가 21,344점 나왔고요. GPU가 7,858점 나왔습니다.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우선은 CPU 같은 경우는 평균치 이상을 찍어주고 있고요. 비교할 수 있는 탭을 띄워드릴 텐데, 요거 GPU 같은 경우는 소폭 낮게끔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TGP가 낮은, 엄청 낮아요. TGP가 상대적으로 엄청 낮은 제품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자, 이제 킥벤치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킥벤치 CPU 점수가 1279점 나왔고요. GPU는 49,714점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비교할 수 있는 탭을 띄워드릴 텐데, 대충 보면은 라이젠 9 5900 CPU랑 좀 비슷한 성능 보여주고 있고요. 요거 GPU 같은 경우는 저기 밑에 보면은 지포스 GTX 1080 Ti 보이시죠? 요거랑 좀 비슷비슷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CPU 부하 테스트 시내 벤치 R23 돌려봤고요. 9,742점 나왔고요. PC마크 같은 경우는 6,544점, 그리고 파이어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8,171점, 타임스파이는 3,476점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발열 테스트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CPU 부하 테스트 시네벤치 R23을 30분 동안 돌려봤고요. 처음 결과와 마지막 결과의 성능 차이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선 성능 편차 91.8%, 약 8.2%의 성능 하락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5% 내외 발생하면 뭐 괜찮다라고 하는데, 얘는 좀 성능 하락폭이 거의 10% 가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부 온도 같은 경우는 CPU 온도가 93도까지 찍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꽤 뜨거워요. 꽤 뜨거운 편이고, 전력 소모 같은 경우는 TDP가 28W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해당 CPU 1340P가 보여줘야 될 기본 TDP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표면 온도 같은 경우는 좀 높은 편이긴 해요. 최고점의 온도가 46도, 키보드 단의 온도는 42도로 약간의 열감이 느껴질 수 있을 정도다. 불편하다면 불편할 수 있을 정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음 같은 경우는 꽤나 잘 잡은 편입니다. 46dB로 일반적인 사무용 노트북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 팬 소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팬 소음은 꽤나 잘 잡았어요. 참고로 해당 성능 테스트는 성능 모드로 이루어졌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선 이제 타임스파이로 또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타임스파이 20번 돌려봤고요. 처음 결과, 마지막 결과 비교했을 때 약 성능 하락폭이 7.8%로 92.2%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능이 좀 있는 편이고요. 보통은 5% 이내에 얘는 성능 하락이 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GPU 온도 같은 경우는 78도로 뭐 많이 뜨겁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 TGP죠. TGP가 30W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40W 됐다가 30W로 쭉 떨어지는 그래프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런데 웃긴 거는 40W, 그래 40W까지 올라갔으니까 스펙이 40W인가 라고 했는데 스펙은 45W였다. 그러니까 스펙을 못 맞추는 TDP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발열도 있고 얇게 만드느라고
알겠는데 왜 스펙은 45W로 해놨지? 신기합니다. 자, 다음으로 표면 온도 같은 경우는 48도, 최고점의 온도 48도, 키보드 단의 온도가 44도라서 장시간 빡세게 게임하면은 뜨거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패널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우선은 패널 총점 같은 경우는 4.5점으로 꽤나 괜찮은 편입니다. 자, 우선은 WQXGA 해상도 16대 10 비율 디스플레이 장착하고 있고요. 색 재현율 같은 경우는 P3 색영역 100%를 지원하기 때문에 나름 전문가적인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입니다. 추가적으로 밝기는 410.4니트로 꽤나 밝은 편이에요. 그래서 야외에서 쓰더라도 뭐 아주 쨍쨍하지 않는 이상은 야외에서 쓰더라도 큰 불편감은 없으실 거고요. 그리고 60Hz의 색상 정확도도 1.35로 이게 막 프로페셔널한 그런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쓰기에는 충분한 작업용으로도 충분한 그런 스펙의 제품이다. 색 정확도를 갖고 있는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배터리 테스트 보고 오실게요. 자, 우선 유튜브 풀재생 최대 밝기로 돌려봤고요. 6시간 9분 떴습니다. 나름 외장 그래픽 있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나름 잘 띄워주고 있고요. 스피커 테스트 같이 보고 오실게요. 네, 보고 오셨나요? 스피커 꽤나 괜찮습니다. 솔직히 갤럭시 북 요번에 3 나왔잖아요. 그거보단 못해요. 하지만 일반적인 노트북 스피커 치고는 꽤나 괜찮은 품질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나 베이스가 나름 괜찮더라고요. 자, 이제 중요한 게임 테스트 보고 오실게요. 자, 롤 옵지 배그 사이버펑크 돌려봤고요. 롤 같은 경우는 평균 프레임 349프레임, 그리고 최상 옵션에서 평균 프레임 262프레임 뜨는 거 확인했고요. 오버워치로 넘어가면은 최하 옵션에서 평균 프레임 178프레임, 최상 옵션에서는 53프레임. 배그 같은 경우는 최하 옵션에서 109프레임, 그리고 최상에서 62프레임 뜨는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이버펑크 같은 경우는 최하 옵션에서 33프레임, 그리고 최상 옵션에서 16프레임 떴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버펑크는 안 되고 배그는 옵션 타협을 해도 뭐 킬 먹기는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오버워치 정도는 옵션 타협해서 할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롤은 잘 돌아가고요. 자, 이제 장점, 단점, 결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장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니터 크기 17인치, 예, 좋고요. 무게 1.4kg, 나름 가볍고요. 모니터 대비. 그리고 성능, 사양 꽤나 괜찮습니다. 이 성능, 나름 외장 그래픽이 TGP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있다라는 게 엄청난 메리트긴 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요 모니터 크기, 무게, 그리고 사양 같은 경우는 나름 괜찮다. 요렇게 만들 수 있는 업체가 많지는 않죠. 없죠. 없는 게 맞죠. 예.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모니터 품질 꽤나 괜찮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밝고 색 영역 풍부하고 색 정확도도 꽤나 괜찮고 해상도 준수하고 16대 10. 모니터는 솔직히 깔 게 별로 없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장점 같은 경우는 펜소음입니다. 솔직히 펜소음이 사무용 외장 그래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용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뭐 컨트롤도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아주 정숙하게 쓰자면은 정숙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LG의 서비스가 되겠죠. 뭐 LG야 뭐 서비스 센터 많으니까 고장 나면 언제든지 들고 와서 이제 비빌 언덕이 있다라는 게 장점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단점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점 첫 번째, 가성비입니다. 해당 제품 200만 원이에요. 네, 200만 원이에요. 비슷한 구성의 게이밍 노트북으로 넘어가면은 솔직히 100만 원도 안 들죠. 약 한 80만 원대에서 비슷한 성능을 맞출 수 있어요. 다만 그 게이밍 노트북보다 약 절반의 무게를 얻기 위해서 나름 괜찮은 디스플레이를 장착하기 위해서 이 2배의 가격을 지불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CPU 발열입니다. CPU 발열이 93도까지 올라가요. 꽤나 뜨끈뜨끈하죠. 네,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뭐 아쉽기는 아쉽습니다. CPU 발열을 많이 잡지는 못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단점, GPU 스로틀링입니다. 이게 성능 퍼포먼스가 꽤나 하락이 발생을 하죠. 장시간 운영을 했을 때. 특히나 GPU는 꽤나
둘 다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스로틀링이 장시간 빡센 작업 운영 시 발생을 무조건적으로 할 거다라는 부분이 세 번째 단점. 마지막 단점 같은 경우는 뻥 TGP죠. 예, GPU TGP가 스펙은 45W, 그리고 초기 퍼포먼스는 40W. 하지만 쭉 갈구면은 30W까지 떨어진다. 라는 게 마지막 단점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난한 디자인의 완성도 높은 성능, 그리고 게이밍도 하고, 영상 편집도 하고, 고사양의 노트북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긴 하지만, 비싸다. 가성비 안 좋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솔직히 저라면, 22년도에 나온 그 RTX 2050 장착한 그 그램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구매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작년에 리뷰했던 그 데이터 좀 비교할 수 있게 좀 띄워드릴 텐데, 참고로 제가 작년에 리뷰했던 제품은 12세대 i7 제품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비교는 안 되지만, 확실히 성능 차이는 있어요. 13세대가 더 좋긴 해요. RTX 3050이 더 좋긴 해요. 하지만, 이 수준의 차이가 안 될 걸 되게 만드는 수준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22년도 고 제품 같은 경우는 150만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가성비를 생각한다면 저는 22년도 제품을 구매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23년도에 나온 RTX 3050 장착한 13세대 CPU 장착한 그램 같이 한번 리뷰해봤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이 현명한 소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사랑이고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드셨습니다. 그럼 뿅.